혹여 그간 여자의 정신을 무시하고 살아왔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래도 조직에 있을 땐 여자의 정신이 부족해도 함께 묻어갈 수 있기에 치명적인 결과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인생의 후반전엔 상황이 다릅니다. 이젠 내가 주인이 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힘이 아니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힘이 들어도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하는 여지아의 정신입니다.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는 삶. 고는 고대 중국의 주나라 술잔을 말합니다. 술잔의 모양을 술 마시기 불편하게 만들 목적으로 원형이 아닌 문학의 사각으로 만들었습니다. 절주를 위해 만든 이 고라는 술잔으로도 절주를 하지 못한다면 절주를 위한 술잔이겠습니까? 혹은 고라는 이름을 쓰면서도 술잔의 각을 없애 사용한다면 절주를 위한 술잔이겠습니까? 고라는 술잔을 사용하면서도 주량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고가 아니며 둥근 모양의 술잔으로 술을 마시면서 고라고 부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고대인들도 술을 마심에 있어 절주가 무척이나 어려웠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얼마나 술 조절이 어려웠으면 술잔을 각지게 만들어 물리적으로 불편하게 하고 모서리가 둥근 술잔으로 술을 마시면서도 술잔의 이름을 고라고 한 걸 보면 더욱이 그렇죠.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고향 있는 자식들에게 편지로 훈육을 했습니다. 한 번은 둘째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형이 왔을 때 시험 삼아 술을 한 잔 마시게 했더니 취하지 않더구나. 그래서 너의 주량은 얼마나 되냐 물었더니 너는 네 형보다 배도 넘는다고 하더구나. 어찌 글 공부엔 네 아비의 버릇을 이을 줄 모르고 주량만을 아비를 훨씬 넘어서는 거냐. 좋지 못한 소식이구나. 내 외할아버지는 말술을 걷더니 마셔도 취하지 않으셨지만 평생 동안 술을 입에 가까이 하지 않으셨나. 벼슬을 그만두신 후 늙음하게 세월을 보내실 때가 되었어요. 비로소 수십 방울 정도 들어갈 조그만 술잔을 하나 만들어 놓고 입술만 적시고 나셨다. 물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가정을 파탄하게 하는 흉패한 행동은 모두 술로 말미암아 비롯된다. 그러므로 옛날엔 고라는 술잔을 만들어 절자였다. 곳에서는 고라는 술잔을 사용하면서도 능히 절제하지 않으므로 공자는 고라는 술잔을 사용하면서도 주량을 조절하지 못한다면 고라 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씀을 하셨다. 경계하여 절대로 입에 가까이 하지 말거라. 참으로 술 마시란 입술을 적시는 데 있다. 솜을 마시든 마시는 사람들은 입술이나 혀에는 적시지 않고 곧장 목구멍에다 탁 털어넣는다. 그들이 무슨 맛을 알겠느냐. 술을 마시는 정취는 살짝 취하는 데 있는 것이지. 얼굴빛이 홍당무처럼 붉어지고 부토를 해대고 잠에 골아 떨어진다면 무슨 술을 마시는 정취가 있겠느냐. 요컨대 술 마시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만 하면 복사하기 쉽다. 주독이 오장육부에 스며들어
하루아침에 썩어 문드러지면 온몸이 무너지고 만다. 술로 인한 병은 등장되기도 하고 뇌저나 치루, 황달 등 별스러운 괴괴한 병들이 있는데 이러한 병이 일어나게 되면 백약의 효염이 없게 된다. 아니, 너에게 빌고도 비노니 술을 입에서 끊고 마시지 말도록 하여라. 이는 천리 타양 유배지에서 외롭게 유배살이를 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낸 간곡한 편지입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 어디 술잔 부르겠습니까? 부모님께 들었던 일상의 기준, 선생님께 배운 공부와 생활의 원칙, 여러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빛나는 인생의 교훈, 직장 선배나 상사들에게 들었던 직장 생활의 절칙, 영화로 배운 명대사들뿐만 아니라 세상엔 수많은 원칙이 존재합니다. 원칙은 대체로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굳이 원칙으로 정해놓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술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제하라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달콤한 설탕이 많이 드는 우유나 탄수화물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제를 하라는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죠. 한번 들어간 회사를 평생 다니라는 게 아니라 최소 3년은 다녀봐야 그 회사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마저 쉽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욕 듣는 게 싫으면 욕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도 그러기가 쉽지 않죠. 남들이 거만한 것이 싫으면 나도 남들에게 거만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비단 개인에게만 국한되진 않습니다. 국회가 국회의원들의 권위와 수당만 열심히 챙긴다면 그게 국회이겠습니까? 검찰이 검사들의 안위와 권위만 챙긴다면 그게 검찰이겠습니까? LH가 직원들의 투기를 용이한다면 그게 LH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의 법조문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조직화되어 있어도 이를 모두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선별적으로 적용된다면 그게 민주주의의 범위겠습니까? 평범함을 지키는 삶. 50이 되면 뛰어남보단 평범함이 행복에 더 가깝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가난하지 않게 살고 싶어 합니다. 너무 많이 아프지 않고 너무 많이 슬프지 않고 너무 많이 억울하지 않고 너무 많이 억압받지 않고 너무 많이 비난받지 않고 너무 많이 가난하지 않게라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어려운 만큼이나 평범함을 지키는 게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50이 되고 보면 소소했었던 평범함이 큰 행복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비싸고 멋진 고급 승용차가 아니더라도 멋진 놀이동산이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있었던 추억들 하나하나가 행복한 느낌으로 다가오죠. 원칙을 지키는 삶, 평범함을 지키는 삶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50에 들어서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로써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절감합니다. 행복한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면 전원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일 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특별한 사람들은 유리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을 꿈꿉니다. 인생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삶, 특히 스스로 정한 인생의 원칙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 것입니다. 소명을 알고 예를 알고 말을 안다는 것. 논어의 마지막 어구 새 문장에는 중요한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 바르게 사는 삶, 함께하는 삶의 원칙이죠. 50에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용재께서는 나이 50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렸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천명은 주나라 초기처럼 만 백성이 모두 행복한 대동사회로의 회복을 위해 자신의 삶을 걸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천명을 이루고자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길은 정치권으로 뛰어들어 권력의 힘을 이용하여 나라를 개혁하는 것이었죠. 공자는 50대 초반에 드디어 기회를 잡게 됩니다. 기회를 잡은 공자는 능력을 발휘하여 고속 승진 끝에 논나라 재상을 겸직한 대사구 자리에 오릅니다. 삼부지, 명과 예와 말. 부지명.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천명을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소명을 알지 못하면 리더다운 리더로 서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거나 가야 할 목표를 명확히 정하지 않으면 리더는커녕 자기 한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지례.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죠. 태어나 최소 3년 동안은 부모의 지극정성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2~3살 아이들도 혼자보단 놀이방이나 어린이집의 아이들을 통하면 맑은 눈으로 쉽게 열립니다.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변화로 학교가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게 이미 밝혀졌습니다. 직장이야말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며 사회생활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공동생활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최소한의 충돌과 갈등은 막아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오른쪽으로 통행하는데 누군가는 굳이 왼쪽 통행을 고집한다면 충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자동차 운전이라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상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소소한 것은 약속으로, 중요한 것은 법조문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죠. 함께 지키기로 약속된 예를 지키지 못한다면 건강한 조직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고 리더가 되는 건 더욱이 어렵습니다. 자신이 중요한 것처럼 타인도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 타인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인격이죠. 예를 지킨다는 것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입니다. 부지연.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상대방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말을 오랫동안 한다 해도 뜻을 정확히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상대를 알지 못하죠. 상대가 어려운 외국어를 하는 것도 아닌데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 거들기만 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듯 상대 또한 나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상대를 알지 못하는 건 종종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상대의 말을 놓치면 말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잊는다는 건 그와 관련된 모두를 잊는 것과 다르지 않죠. 한 사람을 얻는다는 건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얻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죠. 그 시작은 말에 있습니다. 그 시작은 듣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이 풍성해지는 세 가지의 기준. 부지명. 인생의 목적은 누구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정하지 않으면 나의 천명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어도 시간과 세월은 지나갑니다. 목적이 없으면 목표의 필요성도 떨어지죠.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현실에 머무르게 됩니다. 뒤처지게 됩니다. 재미없는 인생이 될 공상이 더욱이 커지게 됩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도 시간과 세월은 지나갑니다. 목적이 있다면 목표의 필요성은 높아집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나한테로부터 멀어집니다. 현실을 극복하게 됩니다. 앞서게 됩니다. 재밌는 인생이 될 공산이 더 커지게 됩니다. 부지래. 그를 인정하면 그도 나를 인정합니다. 그에게 예의를 보이면 그도 나에게 예의를 보입니다. 가는 행동이 바르면 오는 행동도 바릅니다. 그를 세우면 그가 나를 세웁니다. 그게 세상의 인식입니다. 내가 제대로 서고 싶으면 가까운 사람부터 제대로 대해야 하죠. 그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도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예의를 보이지 않으면 그도 나에게 예의를 보이지 않습니다. 가는 행동이 악하면 오는 행동도 악합니다. 그를 비난한다면 그도 나를 비난하죠. 그게 세상의 인심입니다. 내가 제대로 서고 싶으면 가까운 사람부터 제대로 대해야 합니다. 부지연. 그를 알고자 하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생각을 알 수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려면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생각으로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는다면 들리지가 않겠죠. 한 사람을 알면 세상을 얻고 한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그게 배우자가 될 수도
자식이 될 수도, 부가 될 수도, 고객이 될 수도, 상사나 부하가 될 수도, 스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산다. 춘추 시대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각국의 제후들은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고자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했죠.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권무술수와 비열한 방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주나라 초기인 인의 정치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나라에 군주다운 군주가 없으니 고위 관리들은 관리대로 자식의 인속만 챙기며 군주를 군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반역과 반란이 반복되면서 백성들의 삶은 착취 속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공자의 고국이었던 노나라의 상황은 사만이라고 불리는 새 가문의 100%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공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노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인과 바른 도가 통용되는 세상으로서의 변화를 위해 14년 이상을 떠돌아다니며 천하를 주유했지만 결과는 너무나 초라했죠. 결국 68세 노나라로 돌아와 세상을 가르치고 준비를 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공자는 세상이 바르게 돌아간다는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날 저녁에 죽어도 좋다 했습니다. 이는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들과 생각하는 세상을 만나고 싶다는 말이며, 간절하게 바라던 일을 이루면 더 이상 이유가 없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웠는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죽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아직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죽다 살아날 수도 있어도 죽음을 경험해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죽고 싶지 않을 뿐더러 죽음을 두려워하죠. 어떤 이는 영원한 이별의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이는 극도의 고통이 오지 않을까 무서워합니다. 어떤 이는 심판을 받지 않을까 무서워하고, 어떤 이는 이루지 못한 아쉬움에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도를 들으면 죽어도 좋다 했습니다. 연탄재에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입니다. 요즘이야 자주 볼 수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겨울이면 길몽퉁이 언덕배기에서 자주 봤던 차갑게 식어버린 연탄재입니다. 빙판길 위에서 이리저리 채어 산산이 부서지고 마는 연탄재이지만 지난밤 새벽까지 주인을 위해 온몸을 하얗게 불살라는 그 연탄재입니다. 50이 되어 반문해 봅니다. 아직 연탄재처럼 식어버린 건 아니지만 지금껏 단 한 번이라도 누굴 위해 그토록 뜨겁게 인생을 불사른 적이 있었던가. 누군가를 위한다고는 했지만 그게 정말 그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었는지 돌이켜봅니다. 배우자를 진정 뜨겁게 사랑한 적이 언제였던가? 친구를 진정 뜨겁게 아낀 적이 있었던가? 부모님께 진정으로 뜨거운 효도를 한 적이 있었는가?
상사를 뜨겁게 보좌한 적이 있었는가? 함께하는 공동체 동호인들과 함께 진정 뜨거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는가? 사랑한다는 말은 했지만 정말 열정을 다해 사랑했는가? 깊은 우정이라고 말했지만 그가 외롭고 힘들 때 슬쩍 외면하진 않았는가? 힘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해진 부모님께도 평소보다 더 뜨겁게 요성을 보였는가? 앞에서 존경한다고 말했지만 뒤에서 진정으로 상사를 따르고 보좌했는가? 50이 되어 다시 희망해 봅니다.
연석이 사라진 이 황홀한 순간 수녀원으로 들어가겠다는 레오노라 때문에 참으로 눈앞했죠. 없었어. 내 라이벌인 신이 헛되이 내 사랑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내게서 그녀를 빼앗는다.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눈앞의 짝은 수녀원으로 데려가서 레오노라에게 뼈도 없이 사망하죠.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죠. 일투로 같은 애는 주연들만 불같은 게 그대는 내 사랑. 만약 내 운명이 지금 자기의 손에 죽어야 하는 것이라면 난 죽는 순간 당신을 생각할 겁니다. 내게 죽음이 있고 내가 당신을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이요.
사형에 처해질 거라는 소식이 도착합니다. 타오르는 불길의 앞에서 불은 오페라 1 트라바톤의 키워드죠. 좀 전까지만 해도 영화가 결혼식 준비를 하던 막내코는 어머니가 잡혀있다는 소식에 불을 끄게 됩니다. 그건 분기 틈천에서 달려나갑니다. 저 타오르는 불길. 적들아, 그 불을 끄지 않고 너희의 피로 불을 끄게 되리라. 레오니가 어머니, 내 당신을 구하는 기다리세요. 마니코를 위해 싸우겠다는 병사들. 오페라 전개 또한 타오르는 불길처럼